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6페이지부터고요. 오늘 한 두 장 반 정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내용은 함수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1차 함수를 정리할 거고요. 함수가 좀 어려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정확하게 개념만 기억하고 있으면 굉장히 쉬운 게 또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하면 쉬우니까 확실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다시 한번 더 볼 거예요. 첫 번째, 함수가 무엇이냐부터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가 어떤 것이냐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1학년 때 배웠던 이런 형태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y는 2x 뭐라고 했죠? 정비례 관계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거는 뭐라고 배웠다고? 정비례 관계 또는 그냥 정비례라고 배웠습니다. 이 정비례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때 x의 값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x가 1일 때 y 한번 찾아보자. 2. 적을까요, 다? x가 2면 y는 4. x가 3이면 y는 6으로 x가 3이면 y는 8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맞아요. 다음 두 번째 y는 x분의 16 요런 애도 한번 봅시다. 예, x, y x가 1이면 y는 16 x가 2면 8 3에는 4 8이면 2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더 나오겠지만 요것만 할게요. 그리고 이런 형태 한번 볼까요? y는 2x 플러스 1과 같은 형태를 한번 봅시다. 요거 마찬가지로 x와 y의 적당한 값을 넣어서 찾아줄 거고요. x, y x가 1이면 2 곱하기 1 2 더하기 1이니까 3 x가 2면 2는 4에다가 1 더하면 5 x가 3이면 7 x가 4면 9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맞죠? 이 세 개들의 특징을 보면 x가 1이면 y는 딱 하나 나오죠. x가 2일 때 y 하나 나와요. x가 하나일 때 y 값이 전부 다 몇 개 나옵니까? 하나씩 결정이 돼. x가 하나일 때 y 값은 전부 다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맞니? 그죠? x가 하나일 때 y 값이 하나로 결정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뭐라고? x의 값에 따라서 x의 값에 따라서 y가 하나로 결정되는 x와 y의 관계를 나타낸 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수예요. x가 하나일 때 y 값이 하나로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정비례 함수고요. 여기서 나왔던 반비례 함수고요. 이와 같은 형태 역시 함수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함수가 뭐니? x의 값에 따라서 y가 하나로 결정되는 x와 y의 관계식을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이때 x의 값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이 변하는 수를 우리 이제 뭐라고 하냐면 변하는 수니까 얘는 변수. y는 변해요, 안 변해요? y도 x의 값에 따라서 변하죠. 이런 수를 우리는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 x와 y의 관계식이다. 단 x가 하나일 때 y도 하나로 나와야 된다. 이런 형태를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것이 함수입니다. 자, 그럼 이런 형태의 함수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저렇게 생긴 함수, 쟤를 이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y는 얼마, y는 얼마 이렇게 했죠. 잘 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형태 y는 ax 정비례 관계가 함수를 했으니까
다음 y는 x분의 a 반비례 관계가 함수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 괜찮지? 이해되죠? 보세요. x의 값에 따라서 y가 달라집니다. x의 값에 따라서 y가 달라집니다. 이런 형태는 함수라고 한다고요. 이 함수를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적을 거냐면은 y는 x에 관련된 함수입니다. 함수는 영어로 펑션이에요. 그래서 f를 써서 x에 관련된 함수입니다. 이렇게 적을 거예요. 이해됩니까? y는 x에 관련된 함수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서 봤던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 y는 2x였습니다. 이것을 이제부터 y랑 fx가 같으니까 이렇게 fx는 2x라고 적을 거예요. 이해됩니까? 괜찮죠? 이제부터는 y는 2x라 적어도 되고 fx는 2x라고 적어도 됩니다. 이해되지? 할 수 있겠죠? 자, y랑 fx랑 같은 형태로 y = fx로 이제 우리는 함수를 정리할 거고 y는 얼마, fx는 얼마라고 적을 수도 있으며 이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x에 저기 우리 1 넣었죠? x에 1 대입했을 때 y가 얼마 나왔어? 2가 나왔어요. 맞니? 맞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x가 1일 때 y는 2가 됩니다. 괜찮니? x가 1일 때 y는 2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x가 1일 때 y의 값을 뭐라고 할 거냐면 함수의 값이다 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시계값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수를 대입해서 나온 값이 시계값이었잖아. 얘는 함수인 곳에다가 함수에다가 x에 얼마를 넣어서 나온 값이니까 함수값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같은 내용입니다. x가 1일 때 y는 2입니다. x가 1일 때 함수값은 2입니다. 같은 얘기고요. 이것을 우리 여기 있는 형태로 본다면 f1 미안. x에 1 대입했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1 대입해서 2 곱하기 2로 적을 거예요. 뭐라고? x가 1일 때 함수값은 2입니다. 라고 적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적었던 요 내용은 x가 1일 때 y는 2입니다. x는 1일 때 함수값은 2입니다. 뭐 화살표도 쓰고 한글로 적었죠. 이걸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라고? x가 1일 때 함수값은 2입니다. 라고 적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값을 뭐라고 한다고? 함수값이라고 한다고요. 이제부터는 기호를 이렇게 화살표에서 우리가 기호 썼죠. 사실 이거 한글로 적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적었고요. 한글로 적혀있죠. 이걸 기호화시켜서 f1은 2 뭐라고? x가 1일 때 함수값은 2입니다. 라고 적을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것은 함수 값에 대한 얘기고요. y = fx로 정리가 되었을 때 뭐라고? fa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건 무슨 뜻이라고? x가 a일 때의 함수값입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잘 보세요. 다음과 같은 형태의 함수 fx는 4x 플러스 3이라고 정비례 아닌데요. 그냥 한번 해봅시다. 그죠? 이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 x가 1일 때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x가 1일 때 함수값 어떻게? x에 그냥 1 대입해. 4 곱하기 1이죠. 더하기 3이고요. 그래서 얼마? 7 나옵니다. 이게 뭐라고? x가 1일 때 함수값이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x가 1일 때 함수값이 7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얘를 기호화시킨 거예요. 기호화시켜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형태를 가지고 y는 fx가 주어졌고요. 이 y는 fx에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봤는데 잠깐만. 이런 형태로 봤더니 얘랑 은 정비례 형태에서 뒤에 뭔가가 더해져 있어. 맞죠? 이런 형태를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 함수.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형태를 배웠습니다. 2x 플러스 4를 보고 우리 뭐라 배웠지요? 다항식. 또 1차식이라고 해서 중1 때 배웠습니다. 다음 2x 플러스 4는 0 뭐였죠?
등호가 들어갔고 x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구별되는 식이니까 뭐예요? 방정식. 근데 차수가 1차니까 뭐라고? 1차 방정식이라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2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뭐라 배웠어요? 1차 부등식이라고 배웠고요. 이번에는 이것이 y의 관계로 x와 y의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x가 하나일 때 y값 하나로 나오죠. 뭐라고? 1차인 형태의 1차 함수가 됩니다. 1차식 ax 플러스 b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는 0 1차 부등식 ax 플러스 b는 0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 아하 1차 함수 형태는 어떻게 생겼다?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생겨 있으며 x의 계수가 0이 아닌 게 1차 함수가 됩니다. 이게 1차 함수예요. 다 됐죠? 그럼 이런 형태로 생긴 1차 함수 얘를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는 문제를 풀 거고요. 이런 1차 함수와 1학년 때 배웠던 정비례 y는 ax가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 잘 보세요. 뒤에다가 우리 얼마를 더한 거예요? b만큼 더했어. 맞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y는 x라는 정비례를 한번 그려볼게요. 예. 0,0 지납니다. 1학년 때 우리 배웠지요. 원점 무조건 지나고요. 또 x의 2,2 x가 2면 y도 2입니다. 해서 그래프를 쭉 그려봅시다. 어떻게? 정비례였으니까 두 점을 잡고 직선으로 연결하면 그게 바로 정비례 그래프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렸어. 마찬가지 이번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 y는 x 똑같고요. 뒤에 이만큼 더 해봅시다. 어떤 형태가 생겨 있는가? x에 1 대입해 봅시다. 그래프는 나오는 모든 점들을 연결하면 된다 했으니까 x에 1 대입하면 얼마? 1,3 x에 0 대입하면 0,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1이 되면 이런 걸 모두 다 모아서 연결을 쭉 했더니 뭐예요? 너희들이 평행하면서 여기서 얼마만큼 여기에서 이만큼 되었죠. 여기 원래 1,1이었는데 1,3으로 얼마만큼 올라갔어? 이만큼 전부 다 얼마만큼? 이만큼 얘도 이만큼 올라갔고 평행하게 갔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행이동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뒤에다 그냥 2 더했네. 맞니? 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1차 함수는 원래 y는 ax가 있었는데 이것을 위아래로니까 위아래는 y축이 담당하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그대로 평행하게 이동을 했더니 이것이 바로 y는 ax 플러스 b가 된대. 요거에다가 더해준 게 된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1차 함수예요. 평행이동, 1차 함수의 평행이동까지 정리를 했고 다시 한 번만 더 얘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필기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그리고 필기하고 나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 배웠던 형태를 다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봅시다. 잘 보세요. 우리 첫 번째 뭐 배웠냐면 함수를 배웠습니다. 함수 뭐라고요? x의 값에 따라 y가 하나로 결정되는 x와 y의 관계식,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함수다 라고 한다 그랬으며, 이때 x 바뀌고 y도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런 애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정리를 해서 살펴보니까 간단히 예를 들면
y는 뭐 2x 이런 형태도 있었고 y는 x분의 5도 있을 수 있고 y는 x 플러스 4가 될 수도 있고 등등등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알아보는 방법은 x에 얼마를 대입했을 때 y가 하나가 나오는지 모든 걸 다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런 형태의 함수를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 y는 xy의 관계니까 fx라고 적을 수 있다라고 했으며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두 번째는 함수 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괜찮죠? 자, 함수 값은 어떻게 된다고? 이와 같은 형태에서 y는 fx가 있을 때 x에 a를 대입했을 때 y의 값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x가 a일 때 이 y의 값을 뭐라고? 함수 값이라고 해도 된다라고 했으며 이 a를 대입한 결과가 바로 뭐예요? fa, x에다가 모두 a를 대입해서 나온 값입니다. y 값이라고 해도 되고 함수 값이라고 해도 된다. 맞죠? 그래서 얘도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정리합시다. y는 2x-1이라고 할 때 이렇게 합니다. x가 3일 때의 y의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2 곱하기 3-1이 되어서 얼마? 5. 또는 이걸 우리는 x가 3일 때 함수 값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고 이런 함수 값을 이제 5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는 여기 있는 형태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얘를 y 대신에 fx라고 해서 적어줄 거고요. 이때 x에 3 대입해서 x가 3이면 5입니다. x가 3일 때 함수 값은 5입니다. 라는 뜻으로 해결을 하자. 우리는 어떤 걸 쓴다고? 한글로 이렇게 쓰지 않고 기호화시켜서 정리한다.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은 뭐라고? y는 fx라고 하는 함수에 x가 3일 때 함수 값은 5가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함수 값이 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할 것은 1차 함수를 이제부터 알아보자 라는 거고요. 1차 함수의 형태는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a는 0이 아닌 게 1차 함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또 할 거예요. x랑 y랑 두 개 있으니까 이거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에서 나왔던 1차 방정식 아닙니까? 걔로 볼 수도 있어요. 얘는 그래프로 그렸고 걔는 x의 값을 찾았지. 걔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둘이의 관계를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y는 형태로 나오면 함수다. 쉽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걸 fx인 형태로 이렇게 바꿔도 된다 그랬어. fx는 ax 플러스 b로 바꿔서 적어도 된다. 이해되죠? 아무거나 써도 된다. 이것이 1차 함수가 됩니다. 괜찮지? 그럼 이런 1차 함수는 사실 어디서 왔느냐? y는 ax라고 하는 애에서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하게 이동을 해주면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프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로 설명을 하게 되면 x, y축에서 y는 ax, 우리가 알고 있던 y는 ax 이렇게 생겨 있고요. 평행이동해서 정리하면 요놈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요놈 어떻게? 얘랑 평행하면서 위로 올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요만큼, 얼마만큼, b만큼, 여기서 요만큼, b만큼 이동되어서 여기는 b겠죠? 이것이 바로 y는 ax 플러스 b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다음 시간에는 바로 요 놈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거고요. 지금은 이와 같은 형태로 정비례에서 이렇게 바뀌었으니 정비례의 성질도 알면 참 좋을 것 같아. 맞죠? 정비례의 성질이 있었습니다. 요건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니까 간단하게 여기다 적으면 뭐라고? A가 양수면은 그래프는 올라가고요. A가 음수면은 이렇게 내려온다 라고 얘기를 했으며 절대값 A가 클수록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고? Y축에 가까워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얘가 뜻하는 게 무엇인지 이게 뜻하는 게 무엇인지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 다음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